언리얼 방만대기입니다. 오늘은 모션 디자인을 이용해서 사이버네틱 홀로그램 스크린을 표현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을 실행하고 팹에서 맵을 하나 받아주겠습니다. 맵을 받는 방법은 프로젝트에서 받는 방법과 런처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팹을 열고 메디컬을 검색하고 무료로 변경하면 저희가 받으려는 맵이 있습니다. Add to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맵에 바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오래 걸려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팹을 인터넷에서 열어줍니다. 똑같이 메디컬을 검색하고 무료로 바꿔서 찾습니다. 런처에 추가해줍니다. 런처를 열고 검색해서 프로젝트에 추가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용량이 작아 차이가 크진 않지만 용량이 크면 이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제 플러그인에서 모션 디자인을 추가하고 재시작합니다. 다운받은 맵은 두고 새 맵을 열어주겠습니다. 폰트를 먼저 추가해주겠습니다. 눈누라는 폰트 다운로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골라주세요. 저는 눈누 기초 고딕을 쓰겠습니다. 다운받기 전에 아래쪽 라이센스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더 내려 라이센스 요약표에서 허용 항목을 확인합니다.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고 다운을 받아준 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폰트 폴더를 만들어 드래그해서 가져옵니다. 이제 작업하겠습니다. 모션 디자인을 실행하고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를 켜줍니다. 탭을 정리하고 기본 환경을 추가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고 정렬 및 글씨체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로딩을 적고 하나 더 복사해서 위치 및 스케일을 정리해줍니다. 하나는 100%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은 테두리입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작업해서 가져와도 좋지만 저는 언리얼 엔진으로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링을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글자를 둘러싸게 만들고 안쪽 폭을 0.98로 최대한 작게 만들어줍니다. 글자에 맞춰 스케일을 다시 조절하고 글자의 위치를 다시 한번 수정해주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링을 하나 더 추가하고 스케일을 만들어진 원보다 조금 더 크게 수정한 뒤에 앵글 디그리를 120으로 바꿔줍니다. 복사해서 스케일만 조절해서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클로너 액터를 추가하고 큐브를 지운 뒤 그 안에 사각형을 만들어 넣어주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서클로 바꾸고 클로너와 사각형의 Y 로테이션을 수정해 사각형이 원을 둘러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사각형의 스케일을 적당한 비율로 조절하고 클로너의 지름값을 가장 큰 원보다 조금 더 크게 맞춰줍니다. 라티오는 0.06, 카운트 값은 4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객체를 3개 복사하겠습니다. 정렬할 때 앵글 스타트 값과 라티오 값을 더하면 다음 위치가 나옵니다. 처음에 0.06이니 거기에서 0.01을 더해서 다음 위치는 0.08에 맞춰주겠습니다. 수량을 2배로 늘려주고 라티오 값도 2배로 늘려줍니다.
다음 위치는 이전 객체의 스타트 값과 라티오 값을 더해 0.2, 거기서 0.01을 더해서 다음 위치 0.22를 맞춰줍니다. 원을 만들어 스케일과 이너 사이즈를 클로너의 테두리가 되도록 조절하고 앵글과 스타트 디그리 값을 조절해 해당 범위만 감싸도록 앵글 디그리를 100, 스타트 디그리를 262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클로너와 테두리는 한 세트이므로 그룹을 만들고 넣어주겠습니다. 그룹을 3개 복사해서 120도씩 회전해주면 비율이 맞게 정렬됩니다.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테두리도 클로너를 추가하고 큐브를 지운 뒤 사각형을 넣어줍니다. 클로너가 원을 둘러싸게 Y 로테이션을 변경하고 사각형의 스케일을 조절합니다. 아까보다 조금 크게 만들겠습니다. 지름을 맞춰주고 라티오 값을 조절합니다. 이번에는 원을 추가하고 클로너와 겹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디그리 값을 조절해서 클로너 부분만 비어있도록 수치를 조절해줍니다.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화면 세팅이 조금 바뀌는데 다시 설정해주면 됩니다. 저장이 되었다면 정리를 조금 하겠습니다. 안쪽 원과 바깥쪽 원을 그룹으로 만들어 이름을 변경해줍니다. 안쪽 원은 2개 더 복사해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름을 라이트와 레프트로 설정하고 라이트는 오른쪽으로, 레프트는 왼쪽으로 옮겨 스케일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을 만들어 모두 넣어주겠습니다. 텍스트도 그룹에 포함시켜줍니다. 그룹을 복사한 뒤 클리닝 맵을 열겠습니다. 맵을 열어 모션 디자인을 실행하고 모션 디자인 아웃라이너를 추가합니다. 기존 객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그룹을 만들어 모두 넣고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복사했던 객체가 붙여 넣어집니다. 출입구 쪽에서 표현할 예정이니 출입구 쪽으로 객체를 옮겨 스케일을 맞춰줍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객체에 재질을 입혀서 잘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아무 객체나 하나 눌러 매테리얼 디자이너를 열어주고 베이스 컬러를 솔리드로 바꿔 톤에 맞는 시온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미시브 컬러도 솔리드로 바꿔 시온으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매테리얼 폴더를 만들고 저장해주겠습니다. 아까 가져왔던 객체들 모두 에셋을 입혀주겠습니다. 확실히 잘 보이고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진행 전에 시퀀스 설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30fps 600프레임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원부터 디테일에서 우클릭, 타임, 로테이션을 체크해주고 오퍼레이터 애니메이션에 들어갑니다. 앰플리튜드 X 값을 360, 사이클 듀레이션을 10 줍니다. 왼쪽 원도 똑같이 타임 로테이션을 체크해주고 앰플리튜드 값을 360, 사이클 듀레이션을 8 줍니다. 조금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앰플리튜드 값을 마이너스 360으로 주겠습니다. 다음은 아웃라인입니다. 앰플리튜드 값을 360, 사이클 듀레이션을 12 줍니다. 인라인과 안쪽 120도로 만든 원들도 똑같이 수정하겠습니다. 회전 방향이나 회전 속도가 달라야 훨씬 입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값을 줘서 느낌을 줍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카메라를 추가하고 시점을 카메라로 바꿔보겠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0프레임에서 출발해서 120프레임에서 도착하도록 위치값을 줍니다. 다음은 객체가 가까이 다가오면 보이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 글자를 포함한 중간 객체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제 120프레임에서 오른쪽 원의 스케일을 0, 150프레임에서 0.6 주겠습니다. 조금 느린 것 같아서 135프레임에서 0.6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원입니다. 135프레임에서 0, 150프레임에서 0.8이 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원도 150프레임에서 0, 165프레임에서 4가 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스케일 값은 지금 설정되어 있는 스케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니 다른 스케일 값이라면 그 값에 맞춰주면 됩니다.
다음은 로딩 게이지입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애니메이터에서 카운트를 추가합니다. 하단의 링크 프로퍼티에서 텍스트를 추가해줍니다. 수정을 위해 애니메이터 세팅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여기서 탭을 열어주면 카운트 값이 점위로 7글자이므로 3글자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점 아래는 필요 없으니 0으로 바꿔줍니다. 닫아주고 타임 소스를 매뉴얼로 바꿔줍니다. 이제 0초에서 키프레임을 생성하고 프레임을 조금 옮겨 100으로 바꾼 뒤 키프레임을 찍어주면 로딩이 됩니다. 뒤에 퍼센트가 없는 건 디스플레이 패턴에 퍼센트를 추가하면 됩니다. 로딩 시간을 짧게 잡았으니 250프레임까지 늘려주겠습니다. 로딩 시간이 끝나면 화면이 사라지도록 스케일이 줄어들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250프레임에서 원 3개의 스케일 값이 줄어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나타날 때와 반대로 250프레임에서 시작해서 260에서 0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너무 바로 없어지니까 사라지는 시간을 10프레임 뒤로 옮겨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로딩이 끝났으니 문이 열리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그래스 도어를 검색합니다. 4개가 나오는데 위에 2개가 유리문입니다. 로딩이 끝나면 문이 열리도록 280프레임에서 문이 열리기 시작해 300프레임에 문이 완전히 열리도록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재생을 해봅니다. 문 열리는 속도랑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니 여기만 살짝 조절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